보신 것처럼 정일성 공원 문제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정일성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취재를 오늘 많이 했죠. 정일성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국가유공자로 추서를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군가를 작곡한 것도 있지만 과연 항일 운동에 정확한 근거가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정률성을 유공자로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2017년 말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한 4월경에 그 당시 보훈처라고 하죠. 그때는 보훈처에서 공적심사위에서 심사를 한 결과 결론은 이제 부결이 나온 겁니다. 부결이요? 당시 그 이유가 이제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건데 사실 요때 그 2017년 12월 달에 신청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직접 이제 정률성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베이징대에서 연설하면서 그 정도로 역점을 뒀는데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온 뒤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추서를 시도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독립운동한 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서 추서를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무슨 배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그 의열단 간부학교를 나온 이제 그 의열단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단원으로서 난징 전화국에 침투를 해서 일본 전화를 도청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첩보 활동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번째 거는 저희도 뭐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거는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열단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열단 활동을 한 이제 가장 그 큰 근거가 바로 이제 그 학교를 가는 건데 당시에 근데 요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노기욱이라는 그 박사가 당시 이제 2009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정률성 음악의 사상적 지향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보면 약간 좀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의열단이 만든 간부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인데 이 학교에 입학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입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률성 본인이 이제 그 근거들인데 중국에 이후에 제출한 자필 경력서에도 이런 입학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큰 근거가 이제 학교 명단에 그 2기생으로 들어간 명단에 정률성의 본명인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정부은입니다. 나오는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름조차도 정률성의 셋째 형이 가명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논문 내용도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항일운동 공적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6.25에도 참전을 하고 군가를 작곡한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작곡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정작 항일운동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공적이 확실히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또 저도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도 좀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 가입 직후에 이게 딩쉐숭이라는 여성인데 뭐 쉽게 설명하면 정솔송이죠. 이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성이 바로 이제 그 저우언라이, 그러니까 주은래로 알려진 이제 저우언라이의 양녀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력한 중국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국에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이 어쨌든 독립유공자로서의 어떤 활동이 분명치 않은 분인데 광주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중국인 관광 유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는 건데 자, 지금 어쨌든 북한과 중국의 군가를 작곡한 거는 분명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은 뭐 기념공원 때문에 이제 이 사태가 빚어진 건데 이미 조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광주에는 그 생가 근처에 이 길이 있고요. 정률성로라고 해서 거리가 있고 동상도 있고 이제 저 옆이 생가인데 저기를 이번에 이제 역사공원으로 지금 만든다는 그 문제의 그 역사공원 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남 화순에 정률성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그 고향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다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전시 공간이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제 김일성 이름으로 된 그런 이제 상장도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사진 설명에 정률성이 항미 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뭐 사진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항미 원조라는 표현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북한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한다. 이것에 바로 이제 6.25 전쟁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집에 이제 좀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고향집만 해도 지금 이제 12억 원에 방금 보신 그 예산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정률성의 이름을 딴 국제음악제에도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에 조성하는 이제 그 역사공원에 이번에 문제에 이제 48억 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광주시에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고 본부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이미 2006년 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월간조선에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여러 편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심층 보도를 했는데 그 박희석 기자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문제를 파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신 그 11년 사이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김백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백일 예. 장군에 대한 그 역사적 이제 흔적 지우기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이고 태국 무공 훈장까지 받은 분인데 그렇죠. 이분에 대한 흔적을 광주에서 지우기 시작했다. 예. 이게 어떤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간도 특설 때 예. 이제 초급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서 야권에서는 계속 이제 친일 임무이라고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간도 특설대가 이제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투입됐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엽 장군도 같이 다 이제 예.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김백일 장군이 친일파니까 그래서 광주에 이분의 뭐 직접적인 연관도 없지만 그 이제 육군 보병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백일초, 뭐 백일로 이런 데 다 있었는데 그게 친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아주 신속하게 치러진 것입니다.